금 들었나 봐. 차는 가격이에요. 민재야. 오겠죠. 뭘 할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가보자. 장비서부터 알고 거꾸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장비서부터 먼저 네트워크 장비서부터 먼저 하려고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게 PC마다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씩 있어요. 랜카드라고. 랜카드가 뭐 지금 노트북 쓰시니까 기본적으로 한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무선하고 유선. 제일 많이 쓰는 게 유선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저기 이제 네트워크 장비 L1서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L1이라고 써 있는 건 일반적인 그냥 허브를 말합니다. 허브라고 더미 허브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싼 허브고 뭐 4포트나 8포트짜리 일반 더미 허브입니다. 이거는 오직 검사하는 게 IP밖에 검사를 안 해요. 꽂으면 IP가 충돌이 나는 그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끼리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밖에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해갖고 에런 에런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일단 더미 허브입니다. 물리계층 계층이라고 해갖고 ISO 7레이어라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하는 계층별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별로 없어요. 한 명이나 제대로 알까. 보통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라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물리계층이 있다. 단순히 딱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더미 허브는 연결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리피터 역할을 해줘요. 확장, 그러니까 멀리 가게끔.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은 보통 케이블을 잘 쓴다 그러면 100m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카테르 파이브 2에서 100m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중간에 허브를 놓고 더 확장해서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허브고요. 그 다음에 쓰는 장비는 이제 L2 스위치라고 해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스위치, 우리가 많이 쓰이는 스위치가 나옵니다. 스위치하고 허브하고 차이점은 허브는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해갖고 버스만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버스만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장비들에 보면 랜카들에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맵 어드레스라는 맥 주소라는 몇 비트짜리냐? 16짜리? 8짜리인가? 봅시다. 에런 L2를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거는 그 랜포트 꼽혀 있을 때 LED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미 허브는 통신하면 다 들어와요. 근데 L2는 걔랑만 나랑만 들어와. 차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12자리의 그 물리적인 주소라고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오시면 저 밑에 여기 오시면 제 와이파이의 맥 어드레스예요. CC 6812 5143 4이라는 주소가 있는데 이 맥 주소는 제조사가 부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맥 주소가 동일한 컴퓨터는 없어요. 맥 주소가 동일한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는 없습니다. 오직 한 네트워크 카드 하나의 물리적인 주소를 갖고 있어요.
때문에 스위치는 말 그대로 L2 스위치는 스위치를 꽂자마자 얘의 어드레스 맵, 그러니까 나의 어드레스 IP 주소와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를 이 스위치가 얻어냅니다. 얻어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맥 어드레스와 그러니까 더미 허브는 무조건 망이 연결돼 있으면 그때도 망이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길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PC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PC가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내가 던지는 걸 내가 얘랑 통신하고 싶다. 허브 같은 경우는 얘랑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던져요. 그러면 얘도 들을 수 있고 모든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 다 들어요. 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잘게 아니구나. 해당되는 사람만 답변을 해줍니다. 무조건 이 망에다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브에 있는 망이에요.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들어가면 스위치에 물릴 때 얘의 IP, 내 맥 어드레스를 얘가 다 갖고 있어요. IP, 맥 어드레스, IP, 맥 어드레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랑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통신거가 얘한테만 던져줍니다. 얘한테는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위치는 얘의 IP와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진짜 스위치에 이렇게 꽂을 때 보면 딱 처음에 딱 꽂으면 링크 부분만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얘가 맥 어드레스에 들어가고 똑같은 맥 어드레스가 없다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통신하는 두 번째 부분이 LD가 들어가요.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꽂자마자 두 개가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스위치와 허브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항상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를 물고 있다. 만약에 동일한 맥 어드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통신을 안 합니다. 둘 중에 먼저 꽂은 놈하고 통신을 해요. IP가 틀려도 얘는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 어드레스가 있으면 하나는 그냥 강제적으로 스위치가 죽여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전에 그 IFC에 CCTV가 삼성 거로 카메라를 다 달아놨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 층마다 스위치가 하나씩 다 달려져 있었거든요. 한 층은 유독 카메라가 세 대가 왔다 갔다 이게 떨어졌다가 어느 날은 이게 살았다가 어느 날은 저게 살았다가 스위치를 계속 껐다 펴면 어떨 땐 이거 살다가 어떨 땐 저거 살다가 그래갖고 혹시 싶어서 설마 하다가 맥 어드레스를 뒤져봤어요. 맥 어드레스가 똑같은 맥 어드레스가 그 한 스위치에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체 맥 어드레스를 다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60개가 나오고 그래갖고 삼성에다가 전화했죠. 어떻게 맥 어드레스가 똑같냐. 그때 자기네들도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넷날에다가 거기 붙였거든요. 원래 넷날에다 삼성 카메라가 붙질 않는데 자기들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보겠다. 그들이만 맥 어드레스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사가 이미 구현하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내가 임의적으로 바꾼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베드 장비는 맥에 심어져 오지만 이 PC도 만약에 인베드 계열이잖아요. 근데 PC는 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맥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위치는 항상 IP와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그게 L2 스위치의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갖고 스위치는 말 그대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연결할 때 스위치를 켜갖고 연결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스위치가 뭐 48V 정도 쓰니까 24V에서 48V까지 쓰니까 여기 컴퓨터가 20몇 대, 40몇 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맥을 다 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게 L2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L3 스위치예요. L2하고 L3하고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라우터 기능이 있느냐? 라우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만 이제 하는 건 한 회사 네트워크 아니에요. 한 무기 아니에요.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할 때 네이버 그 서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 내 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외부로 나갈 때 그 길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 처음에 네이버를 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거쳐야 가야 되냐? 게이트웨이를 거쳐가야 돼요. 게이트웨이를 거쳐가고 게이트웨이를 나간 다음서부터 어떠한 길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라우터에는 게이트웨이 기능까지 들어가 있겠죠. 게이트웨이를 자기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 거쳐서 다음은 어디로 가고 다음은 어디로 가고 다음은 어디로 가고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라우터라고 해요. 라우터는 길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3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라우터 기능이 있다. 그 길을 찾아 내가 목적지가 어디면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물론 내 라우터는 사실 우리 회사에도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윗단계의 SD 스위치까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라우팅은 보통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적었거든요. 어떤 IP를 가지면 어떤 주소로 찾아가라 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씩 회사를 거쳐 나갈 때마다 라우터가 있어서 그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라우터 L3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L4 스위치부터 우리가 별로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만질 일도 없고 거의 쓰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어플리케이션마다 트래픽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트래픽 많이 쓰면 조절을 해갖고 다른 데 부하가 덜 걸리게 하게 아니면 다른 전송 길을 찾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 이 서버에 접속하게 똑같은 길로만 계속 가면 계속 많이 가는 길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옆으로 돌리는 게 그런 것들을 L4 스위치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L4 스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쉽게 보면 그냥 네트워크에 두 장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서버를 두 개, 그러니까 옛날 서버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한 대가 있는 걸 이걸 내가 전혀 신경 안 쓰고 두 대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L4 스위치가 알아서 서버 두 개를 돌려줍니다. 분배해갖고 데이터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리저던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서버 이중화라고 하죠. 똑같은 서버를 두 개를 돌릴 때 이 L4 스위치가 이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두 개 할 필요 없겠죠. 보통 그 이중화 서버를 구성하는데 라이센스가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L4 스위치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세팅을 하면. 근데 L4 스위치도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만질 일이 없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L7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마다 이렇게 분산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분산 제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쓰이진 않아요. 우리가 별로 알 필요도 없고 L3까지만 알면 제가 해본 것도 L3의 라우팅 테이블까지 만들어봤어요. 라우팅 테이블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봤는데 그것도 한 15년 전, 20년 전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요새는 왜냐면 제가 그때 해볼 때는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서 썼어야 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L3에서 보통 VLAN 같은 경우 버추얼 랜이라고 해갖고 한 스위치 안에서 네트워크 대역을 두 개나 세 개나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L3 스위치에서 보통 그 기능을 많이 해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스위치 하나에 보면 같은 대역의 IP 장비들을 다 세팅해 쓰는데 이걸 마치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으로 나눠서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으로 나누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S3 스위치가 쓰인다. 그리고 한 네트워크 안에 한 그 스위치 안에 네트워크 대역대가 틀린 두 개의 장비들을 따로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S3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치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IP 얘기, IP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I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TCP/IP TCP/IP는 처음에 제가 아까 네트워크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트워크 카드마다 하나의 물리적인 주소, 그러니까 물리적인 주소는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예요. 물리적인 주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주소가 하나씩 다 있고, 이건 다 개인 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들마다 다 물리적인 주소는 다 있어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것들 중에 이 물리적 주소를 안 갖고 있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스위치도 따로 물리적 주소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은 다 물리적 주소가 다 있다. 그게 없으면 통신을 안 한다. 스위치에 물릴 수가 없겠죠. 저 물리적 주소가 없으면. 왜냐하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주소라는 IP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IP 버전4의 주소라는 요 주소가 있습니다. 192.168.0.190이라는 제 IP인데, 보통 이 IP는 지금 버전 4까지, 지금 버전 6까지도 많이 쓰이는데, 버전 6로 많이 넘어왔죠. 버전 4까지 32비트 주소로 가지고 합니다. 32비트 주소라는 거. 그러면 버전 6는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그 한 칸 위에 있는 게 버전 6 주소입니다. 이게 버전 6 주소고, 버전 4로 하면 이렇게 32비트 주소, 32비트 주소로 나눕니다. 32비트 주소를 네 세그먼트로 나눠서 IP 주소를 할당을 하게끔 돼 있어요. 쓰게끔 돼 있는데, 저 IP 주소는 크게 고정 IP와 유동 IP로 나눕니다. 고정 IP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디서든 고정적으로 쓰이는 거. 그리고 유동 IP는 수시로 변하는 거. 그리고 고정 IP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IP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IP가 있어요. 고정 IP를 쓰면 고정 IP는 대신 돈을 내야 되고 비싸요. 저 유동 IP는 말 그대로 서버에서 할당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어떤 PC든 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서버가 할당을 해줘서 그 IP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유동 IP를 다 쓰고 있어요. 유동 IP를 쓰는 이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고정 IP는 없어요. 우리 회사도 지금 어디서 LG에서 쓰고 있죠. LG 베이커. LG U+에도 아마 라인이 들어올 겁니다. U+에서 말 그대로 유동 IP를 하나 붙였어요. 그 LG U+라는 회사가 ISP라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예요. 위에 LG도 있고, LG, SK, 지금 많이 쓰는 게 LG, SK, 그 다음에 KT 이 정도로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서 IP를 하나 우리 회사의 IP를 하나 할당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저거 많이 쓰시던데 라이드라이브 많이 쓰시더라고요. 레이드라이브 많이 쓰시죠. 레이드라이브 많이 쓰시는데 보고 보시면 IP로 접속을 받을 거예요. IP로 접속을 하실 거죠? 아니면 회사 이름으로 하시나?
115.165.116이라는 이 IP를 115.116.116.111이라는 IP를 할당을 받았었습니다. 할당을 받았는데 이 IP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IP는 주기적으로 내가 그 서버에서 얘네 ISP에 있는 서버에서 할당을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또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다는 IP는 유동 IP입니다. 우리가 왜 고정적으로 쓰냐고 하면 우리 회사가 365일 이 IP를 계속 물고 있거든요. 끄지만 않는데.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공유기겠죠? 우리 회사에 공유기 있는데 공유기를 껐다 키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계속 껐다가 켰는데 보통은 이 아이를 다시 물고 오는데 만약에 내가 꺼지는 순간에 어떤 새로운 가입자가 이 방에서 여기에 접속을 딱 했다. 그러면 얘한테 할당을 줘버릴 수도 있어요. 선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IP를 받아가는데 이 밑에다가 우리가 공유기를 2개를 쓰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공유기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기를 2개를 쓰고 있어요. 공유기를 192.168.0.1로 시작하는 공유기. 여기에는 지금 무선을 쓰고 있고요. 요건 무선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 2개 쓰고 있는지? 지금 하나 전화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하나. 무선은 전화기 때문에. 지금 하나입니다. 요 전화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건 회사 네트워크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에 쓰는 그 공유기가 지금 조그맣게 하나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 IP 타임을 4포트짜리 하나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라고 하나 쓰고 있고 1.68.0.1로 그리고 얘네들은 게이트웨이가 틀리게. 자, 아까 L1서부터 제가 스위치 설명을 드렸죠. 이 공유기는 어떤 걸까요? L1, L2, S3, L4 어떤 걸까? 이 공유기는 오늘 퀴즈. L1은 그냥 허브 기능을 한다고 했고 L2는 스위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L4는 라우터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 아래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기는 뭔 기능을 할까요? L7은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놈이에요. 작지만 강한 놈이죠. 작지만 다른 방화벽도 만들어주고 뭐 바이러스 들어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다 하죠. 기본적으로 공유기는 L3입니다. L3 기능이 뭐라고 있어요? L3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있어요? 라우터 기능이라고 그러죠. 얘가 라우터 기능을 합니다. 안에 세팅해 보면 왜냐면 우리가 딱 받아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게 세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우터 기능을 한다. 이게 L3 기능이다. 이런 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요 밑에 PC들이 열심히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PC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 밑에 공유기 밑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갔어. 스위치가 하나 있어서 그 스위치에서 선 하나 연결되고 나머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PC들끼리 연결할 때는 이 스위치에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망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이 공유기를 통해서 라우팅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연결돼서 바로 여기를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주소고 IP 주소를 구성하는 우리가 세팅을 하는 컴퓨터를 보면 IP 주소를 세팅하는 컴퓨터에 보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자, 저 자동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내가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DHCP 서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DHCP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IP를 다이나믹 호스트 컴피레이션 요 DHCP 서버가 하는 역할은 내가 자동으로 받겠다는 클라이언트들에서 IP를 할당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IP를 할당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DHCP 서버가 공유기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PC에 접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DHCP 서버를 통해서 IP를 할당을 받습니다. 내가 제 PC 같은 경우는 192.168.0.190이라는 IP로 할당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DHCP를 쓰는 경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막 네트워크 관리자라면 DHCP 설정에다가 내가 뭐 어떤 특정한 맥 어드레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트워크용어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화이트리스트는 뭐냐면 내가 공유기에다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실행을 하면 내 맥 어드레스, 이 맥 어드레스만 내 공유기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 화이트리스트예요. 화이트리스트라고. 옛날에 우리 요 기능을 언제 썼냐면 옛날에 유심칩 갖고 컴퓨터 핸드폰 유심칩 갖고 이렇게 폰을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막 회사들끼리 나 SK 쓰다가 KT로 옮기려면 유심칩만 바꿔갖고 맨 처음에 이 핸드폰이 나온 회사가 LG 거였다. 뭐 SK, KT 거였다. 그러면 SKT 갖고 있는 유심칩으로 KT에 가서 꽂으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거예요. 내 망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외국계 회사들은 다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릴 수 있는 맥 어드레스가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죠. 등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IP 카메라나 그런 것들 납품할 때 보면 내 맥 어드레스를 주는 이유가 요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거기다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는 뭐냐면 쓸 수 없는 것들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맥 어드레스니까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지 쓰는데, 화이트리스트를 공유기에다가 내가 이 맥 어드레스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맥 어드레스가 들어오면 DHCP 서버가 자동적으로 얘한테 IP를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해주는 항목은 크게 IP, 맥 어드레스,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DNS 서버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할당을 해줘요. 이걸 내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냥 수동으로 내가 IP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수동으로 집어넣고 통신을 합니다.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항목만 봐요. IP는 말 그대로 내 컴퓨터의 주소, IP 어드레스를 32비트 숫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도 보통 32비트 숫자를 집어넣고
게이트웨이는 거의 같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지 아까 같이 이 망의 컴퓨터들이 많으면 이렇게 망에 통신을 할 때 자기들이 계속 통신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망에 컴퓨터들이 많으면 그 부하량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트래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때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해서 서브넷 마스크는 크게 뭐 우리가 255 보통 255 이런 식으로 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걸 C 클래스라고 해요. A 클래스는 255 빵빵 빵이고 그다음에 B 클래스는 255 빵빵 C 클래스는 255 빵. 그래갖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요 서브넷 마스크에 쓸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는 이것도 253개입니다. 주소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IP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3개예요. 왜 253개냐면 IP는 말 그대로 이렇게 주면 192.168.0. 내가 게이트웨이가 1이라고 친다면 이 1에서부터 이 뒷숫자가 바뀌는 것들을 같은 서브넷 안에 묶어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0서부터 하고 255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256개가 쓸 수가 있어요. 256개의 주소를 가는데 이 중에서 192.168.0.0은 그 뭐냐면 이게 이 클래스의 주소라고 해서 디프트에서 0은 쓰이지 않습니다. 0은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끝에 192.168.0.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전체를 알리는 주소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하나 빼고 그리고 나머지 숫자를 3개 빼고 나머지 3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내가 그 라우터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해주고 라우터에다가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해서 게이트웨이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도 될 수 있고 255도 될 수 있고 255는 안 되고 254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숫자든 내가 게이트웨이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게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우리가 장비를 납품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IP와 서브넷 마스크와 게이트웨이를 항상 물어보는 이유예요. 게이트웨이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도 변할 수 있고요. 이 서브넷을 쓰는 이유는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고 이 트래픽이 많은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IP 보면 보통 IP 보면 192.168.0. 뭐 IP를 받을 때 100을 받았는데 여기 뒤에 슬래시하고 24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봤죠? 24, 25, 26, 27 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뜻은 뭐냐면 여기 8비트 숫자입니다. 이것도 8비트 수고 이거 8비트. 맨 마스크가 24개, 그러니까 8비트씩 나왔을 때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여기 8비트 그러면 여기까지가 1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맨 마스크 여기까지 얘는 8비트 하면 24개거든요. 24개까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부터 하면 25 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5라고 되어 있다. 25면 여기까지 1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8비트에서 맨 앞자리만 1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D는 0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쓰는 걸로 따지면 25 1 2 8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숫자 하나만 마찬가지로 26이라면 맨 밑에 8만
8번째 위에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까지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는 이게 1, 9, 2가 돼요.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S. DNS는 뭐냐면 영어로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 이 DNS는 뭘 할 때 쓰느냐? 그냥 상에서 컴퓨팅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에다가 www. 만약에 naver.com이라고 치면 걔를 찾아주잖아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건 하는 거는 요 네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얘가 IP가 있을 거거든요. IP를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네이버.com을 치면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도메인 네이버가 IP가 어떤 거다라고 가르쳐주죠. 이게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PC에다 이 DNS를 입력을 안 하면 이렇게 치면 안 들어가죠. 그 대신 IP를 치면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IP를 다 모든 내 IP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 DNS 서버 주소를 적으면 그 서버 주소를 찾아가서 저 네임을 다시 IP로 변경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DNS 서버가 제일 큰 데가 KT가 갖고 있어요. KT가 제일 큰 서버를 갖고 있고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 8개 지정을 보면 됩니다. 8.8.8.8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구글 겁니다. 구글 도메인 서버예요. 모르시면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핑 때릴 때도 네? 핑 치고도 네이버닷컴 치면은 IP가 나옵니다. 네,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스 창에다가 놓고 핑 치고 이 네이버.com 치면 IP가 나옵니다. 130.200.236이라고 IP가 나옵니다. 핑이 안 가는 거는 그 핑이 저걸 막아놨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핑이 안 가는 이유는 거기서 막아놔서 그래요. 핑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서버가 막아놔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다음에 um.net인가? net 이렇게 쳐도 이 도메인에서 딱 가르쳐줍니다. IP가 어떻든지 이렇게 변환해 도메인 서버에 지금 접속해서 IP를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알아줍니다. 구글은 안 막아놨네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막아놔요. 구글은 못 친대요. 왜냐하면 핑을 열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핑을 하거든. 그러면 내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기거든. 그래서 막아놔요. 구글은 못 치네요. 네? 구글 안 먹었어요. 구글은 못 쳐. 구글은 안 먹었어? 트랩스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해서 IP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도메인 그 DNS 서버 같은 거 주소를 입력을 안 하면 인터넷만 안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통 그 카메라 같은 거 납품할 때 보면 DNS 별로 안 주잖아요. 안 주는 이유가 얘가 인터넷을 쓸 필요가 없거든. 컴퓨터 장비들을 인터넷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걔가 네이버 들어가서 뭐 서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거나 그냥 디폴트는 뭐 게이트웨이를 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내가 맥 어드레스를 바꾸는 방법은 그 여기 이게 맥 어드레스 시스템에서 바꿔야 될걸요? 아니 여기서 바꾸는데 여기서 요거 클릭하고 속성에 들어가서 똑같이 여기 들어가 버전 IP 들어간 다음에 속성 들어가시고 여기 보급에 들어가시면 보급에 없나? 여기 아닌가? 네, 시스템에 네트워크 랜카드 들어가야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제휴판에 보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장치 관리자 어딨냐? 그 검색해서 왼쪽 밑에 세 번째. 밑에 왼쪽에 밑에 세 번째. 왼쪽 두 번째 밑에서 여기 세 번째. 아니고요. 맨 왼쪽. 여기 아니고 어디냐면 맨 왼쪽. 제휴판에 들어가시면 장치 관리자요? 맨 왼쪽 밑에 세 번째요. 맨 왼쪽 장치 관리자. 인도 저번에 눈이 안 좋아서. 아니 인도 983 여기에 네트워크 업데이터에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네트워크 업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와이파이 을 쓰고 있는데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들어가시고 드라이버 말고 자세히 이것도 메뉴가 틀리네.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속성이라고 있거든요. 속성 부분에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하드웨어 아이디를 장치 주순입니다. 이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급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 고급이 안 들어가지는 것도 있어요. 못 바꾸는 것도 있어요. 여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들어가시면 여기 값에 여기다가 이 맥 어드레스를 집어넣게끔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PC 못 뽑게 하는데 그 스위치에다가 다른 PC 못 뽑게 할 때 이제 미리 알아놓은 그 사용하는 맥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내 컴퓨터 꽂으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저 화이트 리스트를 쓴다고 이 맥만 이 맥 주소만 갖고 있는 걸 네트워크에 허용할 수 있게끔 스위치에 눌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화이트 리스트를 하니까 그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맥 어드레스 여기다 집어넣고 입력을 하면 똑같이 작동합니다. 제 와이파이는 못 바꾸네요. 와이파이는 맥 어드레스는 못 바꾸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네트워크 카드들은 다 이것들은 다 지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맥 어드레스 바꿔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이센스가 맥 주소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PC 바꾸거나 그 라이센스 이용하려면 저런 식으로 수정해서 했었어요. 요새 라이센스는 그게 이제 카피 떠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일단 하드웨어 정보까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쓴 때가 거의 없긴 해요. 예전에는 저걸로 이제 라이센스 바꿔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나쁜 짓인데 우리 회사도 한 번 했어요. 우리 회사도 언제 했냐면 거기다 있지 CTL가 있나? 스위치뱅크에다 있나? 녹화 중입니다. 그렇다. 네. 그거 이따 설명해 줄게. 어딘지는 난 몰라. 그때는 맥 어드레스를 바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도 또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하우스나 넷넬이나 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걸 밀고 올라가냐면 랜카드,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아이디, 어떤
그건 CPU IP까지 물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변경할 수 있다면 그 라이센스를 옛날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새는 구독형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스로 해서 AW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센터에 맡겨서 그런 거 이제 서버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 이것도 이제 옛날 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많이. 예.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 뭐 제네틱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시큐리티 서버 운영해 주는 게 뭐 제네틱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네텍은 지금 서비스를 지금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어요. 그 클라우드 이용이. 그래서 제네텍이 이제 MS랑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왜 아마존하고 안 하지? 네? 아마존하고 안 하지? 아마존은 쿠팡 하고 있잖아요. 쿠팡, 넷플릭스, 아마존이랑 하잖아요. 더 큰 기업들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아마존이랑 거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산,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런 현대자동차, 이렇게 이제 서버. 그래서 요 다음에 이 고급 그 IP 설정하는데 IP도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한 네트워크 카드 안에. 그래서 넣는 방법은 여기 고급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DHCP라는데 추가할 수 있고 IP를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게이트웨이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해서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장비들 IP 세팅할 때 많이 하죠. 카메라가 많죠? 카메라 저는 되게 우리 카메라 세팅할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카메라 세팅할 때도 많이 하고 그냥 여러 군데 다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접속할 때도 알아두시면 많이 하고. 네. 궁금하신 거? 한 시간 때웠는데 한 시간 했는데 궁금하신 거? 없나요? 궁금한 거? 저번 주도 없었나요? 항상 궁금한 건 없어. 궁금한 거 질문 하나 해. 김은진. 뭐 질문 하나 해주세요. 없어요? 그 아마존에서 서브넷이랑 그 게이트웨이랑 그 주면 알아서 잘 계산 24, 25, 26 주고 하셨네.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에 틀리지 않나요? 저번에 저거를 몰라서 우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24, 25. 그거를 뒤에 숨는 숫자는 그냥 이렇게 8비트에 그러니까 1을 채울 것이냐 8비트로 나누기 때문에 8비트에 1이 24개 세 자리까지 네. 그다음에 그 시작 호스트랑 그걸 몰라서 실제로 IP 시작점을 그 호스트로 했나요? 그때? 뭘로 했죠? 뭐 틀려가지고 레인지를 벗어났죠. 아니 그러니까 그 쓰지 않아 쓰면 안 되는 IP 썼잖아요. 그 IP가 아니라 주소까지 써버려가지고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구분되면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 1, 2, 3으로 뭐 1이 호스트 IP인가요? 우리가 0.1을 쓰면 안 되는데, 0.0을 쓰면 안 되는데, 그걸 0을 써버리면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1이 뭐죠? 1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두 개를. 처음과 아까 설명을 처음과 드렸어요. 끝. 처음과 끝. 처음이 뭔데? 시퀄에서 0. 아니, 영국 그게 시작하잖아요. 뭔데? 그게 뭘 지칭하잖아요.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C 클래스에서 여기 0이 나온다. 0이 나오면
제가 아까 사용할 수 있는 게 253개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0은 네트워크 클래스 주소입니다. 이 0이라고 쓰는 클래스의 주소니까 안 씁니다. 이게 0이 이 0대의 주소다라는 걸 쓰기 때문에 0을 안 써요. 그 다음에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안 쓴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0이 아니고 아까 같이 25로 해갖고 128이 되면 마찬가지 0 안 씁니다. 네, 주소 저게 주소니까. 그리고 여기서 128이라고 주면 내가 0서부터 127번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0번서부터 127번까지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누니까 여기 128번서부터 255까지 줄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0하고 127 두 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0은 이 클래스의 주소고 그 다음에 127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28은 이 클래스의 주소고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니까 안 씁니다. 두 개는 항상. 그리고 이 안에 또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이 안에도 또 게이트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 씁니다. 항상 세 개가 준다. 항상 세 개가 준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게이트이면 그 다음 번호를 보통 쓰죠. 그건 이제 내가 라우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는 제일 앞번호를 칼차에 가까운 게뭐 그래서 0.1, 우리가 저번에 틀렸던 게 1.8 뭐 이렇게 많이 쓰죠. 1을 주소로 써버려도 카메라 IP 주소 써버리거든. 그죠? 1을 게이트를 놔야 되는데 하나씩 밀린 거지. 네, 모든 것들. 그래서 난리 났죠. 안 붙어가지고. 네. 그죠? 맞나요? 네, 안 붙어서 난리 나가지고 멈췄죠. 저기 앞에 있는 게 OSI 7레이어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중에 네트워크 공부하실 분들은 저거 알아두셔야 돼요. 프로그램 짜거나 뭐 하실 때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L1이라고 했던 게 저게 피지컬 레이어의 L1 허브, 이제 허브라고 그러죠. L1 허브 때 피지컬 레이어라고 그러면 L2 스위치가 저 2가 L2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고요. L3 스위치가 네트워크 레이어고 L4 스위치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L7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네트워크 통신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PC 대 PC끼리 통신을 할 때도 저 규정을 다 따라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마다 갈 때마다 자, L1에서는 IP만, L2에서는 거기다가 내 저거까지, 맥 어드레스까지, L3는 거기에 라우터 IP까지 이렇게 하고 추가해갖고 맨 끝에 가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어디까지 통신을 할 것이냐 하면 그 계층에 딱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까지만 딱 통신을 하는 겁니다. 네, 저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있다. 네트워크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저걸 알아야 주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OSI 7레이어 아주 네트워크에서는 유명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 장비 검색하면 L1 맥 어드레스만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게 우리 장비 서치하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그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L1으로만 하는 거고요. IP로 검색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별도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고. 물리적으로 이제 몇몇 돼 있을 때만 맥 어드레스 검색을 해가지고 쉽게 찾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응답하라. 그럼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L2 스위치, L3 스위치 차이점이 뭐예요? L- 어떤 거는 어떤 공간에서는 L3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그걸 L2라고 얘기하는 게 L3와 L2의 차이점은 그걸 구역별로 나누나 장비별로 나누나 그게 뭐 어떻게 기능으로 기능별로 가는 거예요. 기능이 라우터 추가되냐 기능이- 없냐. 라우터 기능이 포함되면 L3고 라우터 기능이 없으면 L2입니다.
L1과 L2의 차이는 그럼 스위치를 스위치에 대해서 포트를 기준을 컨트롤할 수 잡는 있냐 건 없냐.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떤 기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계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건 L2 스위치다. 실질적으로 네, 이 그렇죠. 기능 얘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내가 L3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스위치인데 L2만 고객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의 문제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이건 실제로 여기서 L2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제 L3를 쓰느냐 L2를 쓰느냐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 스위치 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고객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능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거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L2로만 쓸 수도 있는 거네. SD 바꾸면 걔네들이 L2만 쓴다고 그냥 L2만 쓰는 거죠. 그 SD까지는 내가 세팅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라우터 테이블도 세팅해야 되고 들어가서 막 세팅을 해야 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고객사인데 L3 없어요. 쓰는 데가 있어요. 넥슨이나요? 넥슨은 네, 넥슨 L2까지 쓰죠. 넥슨 L3인가요? S3 넥슨 백본까지 L3 쓰는 것 같은데. 백본에 버추얼맨까지 쓰긴 하죠. 그건 L3인가요? 그는 L4. L4에 백본은 L4예요. L4 저희가 세팅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처음 설치해놓은 세팅 그대로 이제 운영할 뿐이죠. 그걸 그럼 관리하는 지금 사람은 L3 스위치 우리가 유지부사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네, 아, L2, L2인가요? L2로 다 L2로 쓰고 근데 L3 스위치를 쓴다라고 써있던데 거기 그건 이제 우리 유지부사에 예, 예.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장비 스펙 아니었을까? 지금 이중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 라우팅해서 네, 이런 질문을 한다고 던지는 이유는 네, 라우팅.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명확하게. 근데 라우팅이 안 되면은 그 대역폭이 오버돼 버리거든요. 네. 그 루프가 돌아요. 그래서 L3를 써서 그걸 이중화를 해도 문제가 없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L3 스위치서부터 이 대역폭을 이렇게 나눠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많이 쓰는 대역폭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 대역폭은 많이 쓰니까 이 IP 주소들은 많이 쓰니까 대역폭을 크게 해주고 다른 데는 적게 쓰니까 작게 해주고 하는 건 L3서부터 가능합니다. L2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스코 스위치나 이런 펌핑하는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한번쯤 가능하시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시스코 업체에서 해서 붙여놨어요. 아 차승기 팀장이 저 시스코 라이센스 있었는데 네, 그 옛날에 저는 지금 우리 회사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근데 뭐 알면 좋죠. 라이센스를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지 않아요. 솔때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솔때 걸로? 솔직히 L2까지만. 아, 알았어. 포트 온오프까지만 합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좀 나중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되게 중요한 거 하시네. 질문 있으신가요? 권유진님 전혀 없으세요? 저도 모르는 내용 되게 많았어요. 사실. 다 아는 내용이셨나요? 아는 경우도 있고 통신은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 솔직히 방향만 유도하는 정도고 자료들이나 그런 건 자기가 좀 찾아보고 좀 보면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통신 쪽은. IP 세팅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거나 이런 좀 그게 좀 많이 없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고 매번 한 가지 제가 보통 우리가 IP를 할당받아 받았는데 이 IP가 보통 요새 회사들이 방화국들이 많으니까 이 포트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포트라는 것 IP 주소 다음에 이 포트를 쓰거든요. IP라는 포트를 쓰는데 이 포트가 하는 것들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서비스를 맺어주는 역할을 해요. 보통 이 서버가 만약에 네이버라는 서버가 있다. 네이버라는 서버가 있으면 이 네이버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웹페이지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그 공유기 보면 공유기에 이것도 하나의 서버거든요. 이거의 역할이 DHCP 서버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포트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보통 우리가 우리가 저기 세팅할 때 쓰면 IP 주소 다음에 옆에 포트를 갖고 3000번 많이 쓰는데 요 3000번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IP를 갖다가 변경을 해갖고 이제 내가 컨트롤러하고 서버하고 컨트롤러가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 네트워크망이 어차피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ACU가 있으면 ACU에다가 이 맥 어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이 맥 어드레스를 내 PC에다가 집어넣고 똑같이 이 서버에다가 서버 IP는 알고 있으니까 서버 IP는 이 포트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아는 방법은 그 탐색기 CMD CMD 다. 네. 텔넷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TLNT 텔넷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텔넷 치면 TLNT 이거 치시면 이렇게 요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는 명령인데 대부분 텔넷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깔아야 돼요. 네? 옛날에는 네. 탑재됐지만 지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나와요. 깔아야 돼요 지금. 아니 그거 안 나오죠. 그냥 네. IP 아니, 지금은 개별로 네. 포트 안 나와요? 확인하는 네, 지금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은 깔으면 돼요. 프로그램 여기 지금 들어가면 제어판에 가면 프로그램의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텔넷이라고 있거든요. 텔넷 클라이언트 요거 체크해갖고 확인 눌러주시면 텔넷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깔려요. 그래갖고 이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아는 방법은 이렇게 TLNT 텔넷 치시고 그 해당되는 IP 2.168.0. 회사 서버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한 칸 띄시고 해당되는 포트를 치시면 돼요. 포트를 치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서버는 21번 포트는 FTP 포트입니다. 여기 정해져 있어요. FTP 포트라고. 포트를 딱 치시면 이렇게 딱 살아있어요. 이렇게 위에 글자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커서만 깜빡이고 살아있어요. 이 상태가 이게 포트가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막힌 상태는 지금 낫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응? 11번 낫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네, 낫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막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TLNT 텔넷 2.168.0.11 예를 들어서 포트가 3000번이다 막혀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할 대상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끊어져요. 그러면 이 포트는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벽 검사할 때 얘네들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방화벽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 수 없을 때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포트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포트는 말 그대로 서비스마다 포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접속할 때는 그 포트를 사용해서 포트가 막혀져 있는데 핑은 나가나요? 핑은 나갑니다. 전혀 그럼 상관없어요. 핑은 나가는데 만약 안 붙는 경우는 포트를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포트를 유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포트들은 정해져요. 그 포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포트들은 보통 제일 많은 게 80 포트, 웹페이지 포트예요. 웹페이지 우리가 그 네이버라는 창 웹페이지를 보는 건 80 포트에 접속해서 보는 겁니다. 80 포트, 그다음에 21번 위에 FTP 포트고 22번 이거 SFTP 포트고 포트는 무제한인가요? 포트는 무한인가요? 모르겠어요. 끝까지는 안 봤는데 포트가 8,000번 이상까지 쓰는 거 봤어요. 8,000번. 1번부터 8,000번까지? 네. 8,000번. 이게 10,000번 때도 봤어. 네, 10,000번 때. 10,000번 때도 있어요? 6 쓰기 나름 8만 번 5 4 9 때까지. 님인가 쓰기 나름이네요. 네, 쓰긴 안 해요.
근데 정해진 게 규격된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만 피하라. 대부분의 포트들은 막혀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포트들은 열어서 써야 돼. 매뉴얼에 보면 ACU 보드 매뉴얼에 보면 사용하고 있는 포트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자료들이 있어요. 걔네도 이제 몇몇몇 포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그 포트가 막혀 있는지 이제 담당자한테 서버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 포트가 혹시 우리는 뭐 때문에 써야 되는데 혹시 막혀져 있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열려져 있다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진짜 열려졌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확인을 플랫 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우리가 접속할 수 없으면은 어쨌든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ACU, 아이디팀에 들고 해줘. 카메라 아이디팀에 들고 해줘. 아이팀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거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네. 빨리 하려면 아니 ACU 맥을 포트 못 붙이니까 안 돼요. 아니 맥이 안 맥. 돼요. 바꿔갖고 저희도 못합니다. 이제 뭐 글로벌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 질문하는 점. 혹시 동일한 IP는 충돌이 나는데 동일한 맥 있으면 충돌 안 나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충돌합니다. L1에서는 저기 그냥 일반 더미허브에서는 충돌이 안 나요. 맥어드레스를 판별을 안 하니까. 이제 L2부터는 맥어드레스 판별하기 때문에 충돌이 나면 둘 중에 하나만 어느 놈이 붙을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맥은 충돌이 나면 안 됩니다. 맥이 똑같을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제조사에 이미 내가 네트워크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은 무조건 맥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맥 어드레스는 보통 걔 시리얼 번호로 많이 사용을 해요. 시리얼 번호가 비슷하는 건 걔네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삼성 애들, 테크인 애들 네, 네트워크 바뀌면 괜찮아요. 에런 계층 벗어나는데. 여기에 엑시스 카메라 안 겹쳐. 좋은 회사. 이 LTE 스위치 같은 안에서 카메라 100만 원 주고 파는데 벗어난다 그러면 똑같은 잘 걸 써도 통신을 해요. 근데 같은 스위치 안에서만 안 돼요. 스위치를 벗어나서 요 다른 스위치 있으면 여기에 동일한 맥이 있어도 통신을 해요. 그 IFC 디즈니가 한 60개가 나오더라고. 60개가 똑같은 맥이 나왔어요. 그래도 한 스위치 안에서만 동일한 맥이 없으면 돼요. 네. L2로 넘어가면 맥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좋은 얘기. 다음 시간은 혹시 어떤 얘기십니까? 계속 네트워크 조금씩 어려운 데로 들어가야죠. 다음 시간에도 네트워크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깔아볼까요 한번? 카메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고 카메라 아예 하나 까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 그래도 저 뭐야 황티장님이 유일하게 붙었잖아요. 브리셋. 유일 아닌데. 네, 유일 아닙니다. 최초로 붙으셨잖아요. 그리고 엑시스 엔지니어가 인정했잖아요. 황티장님. 교육 한번 하시죠. 네, 카메라에 대해서. 네. 카메라 진짜 궁금해요. 궁금한 거 많아요. 안에 기능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저도 몰라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한 2주간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제가 만약 르네를 내가 하잖아요. 할게 없어. 르네를 만약에 한다. 한 시간에 매뉴얼을 진짜 무조건 보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 저도 질문 계속 던질 겁니다. 진짜로.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답변 못할 정도의 답변을 못하는데 내가. 제가 지금 권지자님 그 포트 막는 거 뭐 얘기하셨잖아요. 포트에 대해서 저도 보고 올 거고 다 물어볼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사실은 왜냐면 웹페이지의 모든 기능